애플이 3%만 더 오르면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한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애플이 올해 다른 빅테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한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겨주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워런 버핏마저 애플 지분을 대량 처분하면서 이제 애플의 시대도 끝난 거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역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었나 봅니다. 12월 25일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9,029억 달러. 환율이 요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695조 1,1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24조 7,562억 원이라고 하니까 둘이 나눠보면 애플과 삼성의 시가총액은 17.5배에 달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경제, 금융, 테크 투자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애플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이익을 차지하는 건 뭐니뭐니 해도 아이폰인데요. 올해 9월 출시된 아이폰 16의 경우 출시되기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3, 4년 전에 아이폰을 샀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공격적인 전망도 있었고,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이후 모델에서만 AI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갈아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꽤 있었죠. 하지만 그 반대로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특히 중국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매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아직 반쪽짜리 AI폰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지불할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까보니 어땠을까요? 아이폰 16이 출시되고 현재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아이폰 16 판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약간 애플에 낙관적인 뷰를 가진 사람이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야 하긴 하겠지만 아이폰 16이 잘 팔릴까? 이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실적에 아이패드와 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애플의 실적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요새는 서비스 부문이 애플의 실적과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이 뭘까요? 네, 바로 애플페이, 애플케어, 애플클라우드 같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살 때 추가하는 부가 서비스들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애플페이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고, 애플케어는 보험 서비스인데 꽤 많은 분들께서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서 잘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자체 메모리가 작은 편이다 보니 애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람들이 조금씩 쓰는 돈이 모여서 애플의 막강한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 중에 4분의 1을 차지했다 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 부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가도 거의 필요 없는 서비스 매출이라 마진도 커서 이익으로 많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애플 시리에 챗GPT가 연동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까지 구독 서비스로 유료화를 시킨다면 애플에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을 살펴봤는데 사실 애플의 진짜 경쟁력은 반도체 설계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은 애플 실리콘이라 해서 오래전부터 자체 설계한 칩을 아이폰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A 시리즈와 맥북에 탑재되는 M 시리즈는 웬만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만드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모바일 반도체, PC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생산되는 공장도 대만의 TSMC에서 제일 좋은 라인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된 A18 프로 칩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됐고요.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프로에 탑재된 M4 칩도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생산돼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반도체라 보시면 됩니다. 요새 아무리 엔비디아가 잘 나가도 TSMC가 엔비디아 전용 라인을 안 깔아주면서 애플을 항상 1순위 고객사로 모시는 이유는 전 세계에 수억 대 팔리는 칩을 매년 안정적으로 주문해주는 고객사이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7에도 A19 칩이 탑재될 예정이고 특히나 내년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M5 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반도체급의 성능이라 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플을 스마트폰 회사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사실 애플은 진짜 유명한 반도체 설계 회사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반도체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애플은 신제품을 쏟아낼 예정인데요. 먼저 아이폰 17에는 슬림이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 아이폰이 지금도 얇은 폰이라고 생각하는데 6mm의 두께를 가진 아이폰 17 슬림이 출시될 예정이라 하고요. 참고로 현재 가장 얇은 아이폰은 아이폰 16 프로인데 두께가 8.25mm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폰의 보급형 모델인 SE4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한 최초의 아이폰 SE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이고 A18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은 이렇게 남은 반도체 재고를 보급형 모델에 탑재해서 재고를 덜어내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해왔죠. 아이폰을 사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유저들을 SE 라인으로 일단 데려오고 쓰다가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위 라인업으로 교체하게 만드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팟 프로 3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 하고 아이패드나 맥북에서도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과연 애플이 드디어 폴더블 시장에 발을 들이는 건지 애플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겠죠. 저 역시도 이런 이유로 애플은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애플 걱정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폰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서비스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얹혀지면 애플의 생태계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 기반에는 여전히 애플의 반도체 설계 능력이 깔려 있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 징크스가 있다면 애플이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 이런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한동안 주가에 부침이 있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4조 달러를 달성하면 일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주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뒤따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징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애플이란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럴 때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안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주고 사는 게 훨씬 좋더라.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회사, 훌륭한 회사는 어디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